우리가 밥하는 거는요, 밥 식자는 쌀밥만 밥이 아니고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게 밥이에요. 물도 밥이고요, 식사예요. 식사. 우리가 삼키는 모든 것은 밥이에요. 이걸 먹을식, 밥식이라고도 하지만 먹을식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은 다 음식이에요. 근데 요게, 나는 식사 차려놓고 먹는 밥을 우리는 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상 잘 차려놓고 먹으면 이게 식사야. 과일 집어먹고 과자 집어먹고 빵 집어먹고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이런 거는 식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간식. 옛날에는 그 새참이라고 해서 새참. 새참. 이 새가 뭐야? 사이란 뜻이에요. 사이. 이 새참이란 말 들어보셨죠? 새참이란 말 아시죠? 이 새참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간식이나 뭐 새참, 이 사이란 사이간자잖아요. 참이나 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참, 간식 그러는데요, 새참을 하고 간식을 하시면 그게 다 식사예요. 자, 수분 섭취만 하고 음식 씹어서 먹는, 삼키는 음식은요, 하루 한 번씩 드시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먹었을까요?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 선조들은요, 우리 사모님 어렸을 때 고기 1년에 몇 번 드셨어요? 1년에 한 2번 먹을 때. 2번, 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구경도 못 했죠. 그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 선조들은 더 했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고기 구경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 너무 고기를 많이 먹고 있어요. 사모님 어때? 식탁에 고기, 계란, 우유, 생선, 뭐 치즈, 뭐 소시지, 햄, 베이컨, 뭐 이 육가공 식품들이 우리 식사의 절반 이상의,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이게 저 피를 탁하게 만들어서 혈관을 막은 겁니다. 혈관. 지금 뇌에 모세혈관이 막혔습니다.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막히면 혈관이 이제 안에, 혈관 내부에 모세혈관이 뭡니까? 터럭같이, 이 털모자예요. 터럭처럼 가늘다. 요 가는 혈관이 문제가 돼요. 이런 겉에 보이는, 피부에 보이는 이런 혈관들은요,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막혀도 여기는 움직일 수 있고 이거 마사지가 되잖아요. 여기 뭐 막힐 수도 없지만 이런 굵은 혈관들은 막힌다 하더라도 문질러 주면 또 열려요. 뇌 안에 있는 혈관들은 문질릴 수가 없어. 마사지가 안 돼요. 그죠? 두개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그 모세혈관 중에서 제일 불리한, 이 손발 팔다리 우리 몸에도 모세혈관이 많은데 뇌에 있는 모세혈관들은요, 불리해요. 한 번 막히거나 좁아지면은요, 뚫을 수가 없어요. 마사지로, 물리적인 어떤 자극으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혈관이 막혔다고요. 막히는데 그냥 막히는 게 아니고 경색이 됐다. 경색. 이 막힐 색자거든요. 이건 굳어진다는 뜻이고, 굳어져요. 뭐가 굳어졌느냐면 지방이에요. 지방. 기름지자. 그 사모님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보시면요, 피 속에 지방 성분이 높더라. 그래서 이제 고지혈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고지혈증.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고지혈. 피 속에 지방 성분이 높더라. 사모님 지방 성분이 굉장히 높아요. 좀 이따 양말 좀 벗어보세요. 우리 이제 인바디 검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식사를 우리 배 선생님, 우리 배 집사님 따라서 일일 일식 하신다고 줄였잖아요. 옛날보단 줄이셨죠, 분명히. 네. 옛날보다 많이 줄이신 건 맞아요. 제가 혈압을 재보면 알아요. 보통 우리 사모님 연배 되시는 분들 또 이제 몸 상태를 보면 제가 아는데요, 혈압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혈압약을 다 먹고 있어요. 이미 몇십 년, 10년 이상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데도 혈압이 160, 180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약을 드시고 있고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이렇게 나와요. 오후에 재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전에 재면 막 150 요 정도 나오는데, 요건 뭐 별로 안 높은 거래. 왜냐, 우리 생각은 혈압이 120이 정상이니까 130이나 140은 괜찮고 150이 넘어가야 고혈압이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정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혈압약을 오전에 먹잖아요. 아침에 먹고 오전에 병원에 갑니다. 오전에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보면은 150이 나와요. 그 별로 많이 안 높은 것 같아. 근데 오후가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녁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오후에 재본 적이 없어. 저녁에 재본 적이 없어. 혈압은 항상 오전에 병원에 가서 재보죠. 오전에는, 아침에 이제 금방 약을 먹었어요. 그 약효가 아직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혈압이 이렇게 잘 조절이 되는데 오후가 되거나 저녁이 돼 약을 드신 지 이게 아침이거든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약효가 떨어져요. 그럼 혈압이 슬금슬금 올라가.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린 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면은 오후에 오시거나 이런 분들 갑자기 혈압을 재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 세상에, 난 이런 혈압이, 난 뭐 아무리 높아도 140, 150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혈압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건 내 혈압이 아니라. 인정을 안 하세요. 두 번, 세 번 재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제가 제 혈압을 재봅니다. 제가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혈압계로 재봅니다. 저는 혈압이 얼마 나오냐면 100 나와요. 100. 120도 안 돼. 100 나와요. 아침이나 오후나 항상 균일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일식을 하거든요. 일식. 근데 일식을 하면 과연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루 한 끼만 먹고 과연 영양이 부족하지 않느냐?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힘 없지 않느냐? 기운 없어 쓰러지지 않느냐? 죽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해보니까 괜찮아요. 새참이나 간식은요, 우리 선조들이 먹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우리 사모님, 부모님들은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농전기를 메고 밭에 나갔어요. 밭에 나가서 땅을 파고 뭐 농사를 했단 말이죠. 그게 농경시대였습니다. 농경시대. 우리 선조들은 농경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때 기계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기계수단이 없었어요. 전부 사람의 힘으로 삼복도에 나가 새벌김을 메고, 그죠? 김을 메서 1년에 3번씩 메야 돼요. 계속 풀이 올라오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많은 양의 영양소가 필요해요. 영양소가. 그 실내 하나 신으시고 여기 조금 앉으세요. 그래서 영양소가 필요한데 아침에 6시나 7시에 식사를 해요. 그 옛날에 뭐 고기 뭐 이런 건 뭐 상상을 못 했고, 그죠? 고기, 계란 뭐 먹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보리밥 먹고, 그냥 식물식이죠, 식물식. 자, 6시, 7시에 먹고 점심을 12시에 드신다 그러면 5시간, 6시간을 일을 해요. 근데 한 끼 드시고요, 한 5시간, 6시간 걸어보세요, 한번. 요즘 육체적 노동을 할 데가 없으니까 한번 걸어보세요. 2시간, 3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식사를 아무리 든든히 많이 하시고라도 열심히 걸어봐. 땀을 흘릴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한 2-3시간 지나면요, 허기가 들어요. 왜냐? 몸을 움직였으니까, 연소가 됐으니까. 연소, 에너지를 썼단 말이죠. 잠깐 앉으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자리가 아직 없어서. 조금 여기 앉으세요. 앞에 조금 앉으세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조심스럽죠? 두렵죠? 그러지 않으세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기, 계란, 우유, 생선 안 드시고 채소, 과일 드시고 현미, 잡곡밥 드시는 분들은 코로나 절대 걱정 없습니다. 제가 지금 2년 동안을, 작년부터 2년 동안을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데이터를 내고 있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혈압약 드시고 이 혈관이 막혀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요, 육식 때문이에요. 육식을 하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부 이 코로나에 걸리든가 중증에 빠지든가 심하게 아파요. 걸리면 심하게 아파. 대부분 다 낫는데 증상 없이 무증상인 사람이 대부분이고, 증상 있다 해도 가벼운 발열이나 가벼운 기침 감기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심하게 앓는 분들이 있어요. 증상이 심한 분들, 다 육식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마스크 쓰고 뭐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걱정을 하지 마세요. 걸려도 괜찮습니다. 걸려도 괜찮고요. 걸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찌어찌 하다가 운 나쁘게 걸렸어. 걸리는 건 모릅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 걸린다 하더라도 무증상 내지는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요. 걸려도. 자, 백신 맞아도 괜찮아요. 백신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면역 기능이 허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혈압이 높고 혈당이 있고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백신 맞아도 아파요.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병원에 가서 중증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오늘 또 뭐 우리 총리가 발표한다 그러잖아요. 방역 대책 또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거리두기, 식당도 못 가게 하고 이제 공공장소에 못 가게 하는데 그게 중환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중환자 똑같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근데 백신 다 2번, 3번 맞았거든요. 맞으신 분도 돌파 감염이 돼요. 근데 백신이 소용 있습니까? 없어요. 백신이 별로 전혀 소용 없다 그러면 뭐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백신이 그렇게 크게 힘을 못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백신을 2번, 3번,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 제일 먼저 백신을 다 맞았어. 그런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백신 2번, 3번 맞은 사람들도 다 돌파 감염돼요. 몇 달 지나면 효과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계속 맞아야 돼. 앞으로 4차, 5차 계속 맞으라고 할 겁니다. 화이자의 그 회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매년 2번씩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될 것이다. 예, 약 팔아 먹겠다는 거예요. 자, 화이자 같은 모더나 같은 회사들은 부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맞고 돌아간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백신 탓이 아니고요. 알고 보면 우리 몸의 면역 문제입니다. 면역의 문제. 코로나 탓도 아니고 백신 탓도 아니에요. 면역 탓이에요. 내 몸의 자가 방어 기능이 좋아야 돼요. 내 몸의 장의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음식과 운동이더라는 거죠. 음식과 운동. 얼마나 섭취를 하고 얼마나 연소를 시켰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다가 재밌는 글을 올려드렸어요. 섭취하는 거하고 소모하는 거의 비율. 예, 들어가세요. 섭취하는 거와 소모하는 거의 비율만 잘 맞추시면은요. 백신 걱정, 코로나 걱정 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병도 걱정이 없어요. 어떤 병도. 저 황당한 얘기죠?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하고 약 먹어야지. 우리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수십 년을 교육을 받고 그게 과학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항암제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더라고요. 저 수십 년 동안 저도 의료인이라 오로지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병이 안 걸릴 것인가, 병이 걸려도 어떻게 하면 빨리 고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해 온 사람이잖아요. 요 2가지의 문제더라고요. 요 2가지, 요 먹는 음식과 요 운동이죠. 요거는 섭취와 소모예요. 얼마나 섭취하고 얼마나 소모하느냐. 자, 우리 선조의 얘기를 왜 했습니까? 농경시대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 시대에 없는 병이 우리가 지금 앓고 있다는 거죠. 이 농경시대, 최소한 50년 이전에는 우리 지금 1950년대, 60년대 이전에는 이거 없던 병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암, 류마티스, 자가면역질환 거의 없던 병입니다. 있었죠, 옛날에도. 아주 희귀병이었습니다. 희귀병. 그 희귀하던 병이 왜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프고 있고 병원 다니고 있고 약 먹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 뭘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비결은 요거 하나더라고요. 비결이 딱 하나예요. 지금 물론 화학 제품, 화학 물질, 화학 조미료, 화학 첨가제, 이 화학 물질 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소, 독극물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 원인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절반 이상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원인, 절대 다수의 원인이 여기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아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혹시 하루에 걷는 양, 움직이는 양 얼마나 걸으세요? 글쎄요. 별로 많이 안 걸으시죠? 몸을 움직이는 거. 제가 여치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체형을 보면 이제 보여요. 아, 저분이 하루에 얼마나 드시고 얼마나 움직이시는구나. 우리 몸이 말해줍니다. 우리 몸이 과학이에요. 우리 몸만큼 정확한 과학은 없어요. 네. 나는 다 잘했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열심히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고 약도 챙겨 먹고 병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왜 암에 걸리고 왜 당뇨병이 낫지 않고 왜 고혈압, 고지혈증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이 지방이 적이에요. 지방이 적. 지방이 원인이고 지방이 적이고 지방이 범인이에요. 지방이 범인이다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요거더라는 거죠.
섭취량이 많고 운동량이 적으면 이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질병. 무조건 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이든지. 그 병명은 다 다르고 병의 양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른데 똑같아요. 원인이. 이 원인 하나 제거하면 그 많은 병들을 일거에 소멸시킬 수 있어요. 당뇨병이든 암이든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위장병 하나도 병원에 다니면 못 고칩니다. 병원에 다니면 약 먹으면 일순간 편해지죠. 일순간. 요거를 줄이니까 위장병이 사라지고, 요걸 거꾸로 하니까 위장병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안과 질환이 사라지고, 고혈압 당뇨가 없어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고혈압 당뇨를 완치하고 계십니까? 예, 완치됩니다. 약 끊고 약 안 먹고 완치됩니다. 이걸 거꾸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옛날 농경시대에는 없던 병이니까 농경시대로 돌아가자. 그렇다고 가서 농사 짓자,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식사하고 생활하는 습관을 이걸 무슨 병이라 그러냐면 현대병이라 그럽니다. 현대병. 풍요병이라 그럽니다. 풍요병. 그 다음에 이제 부자병이라 그럽니다. 부자병. 또 하나 있습니다. 선진국병이다 그래요. 왜냐? 저 아프리카나 저 북한에 가면요, 고혈압 당뇨 환자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고지혈증? 거의 없어요. 네, 없습니다. 선진국병이고 현대병이고 풍요병이고 부자병이고 하나만 더 붙일게요. 식원병 그럽니다. 식원병. 식사가 우리가 먹는 밥이 원인이 돼 생긴 결과물이다. 과식병이라고도 하고 식원병이라고도 하는데 5가지 이름이 공통 이름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떠세요? 선진국에 갈수록 현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풍요롭고 부자가 많고, 우리는 사실 다 부자예요. 여러분, 난 통장에 돈이 없어. 근데 우리는 다 부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농사 짓지 않고 오늘 밥 세끼 걱정이 없어요. 우리 옛날 선조들은요, 농경시대는요,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 세끼 못 먹었어요. 여름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해 겨울이나 그 다음에 봄까지는요, 진짜 굶어야 돼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도 나왔어. 열심히 일을 해도 소출이 적으니까 먹을 것이 궁했죠. 그 시대에는 없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런 병이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로 좀 돌아가 보자. 옛날 흉내를 좀 내보자. 그 흉내를 내보니까 다 나아버려요.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약 먹을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가 약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병원 가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저거 한심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저거 돌팔이네 그래요. 자, 약을 먹어보니 어땠어요? 여러분이 수십 년 약을 드시고 수십 년 병원에 다녀봐도 그 병은 안 낫습니다. 예. 일순간 좋아질 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거를 증상치료라 그러는데, 증상에 대처하는 치료다. 예. 통증에 대한 치료다. 그래서 대증치료라 그러는데, 대증치료는 이런 병을 못 고칩니다. 오늘 먹으면 오늘 그냥 일시 좋아지는 거죠. 수치만 떨어지는 거죠. 건강이 좋아지진 않아요. 자, 요거를 비슷하게, 식사와 내가 움직이는 양을 비슷하게 하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먹은 것보다, 섭취한 것보다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럼 사람이 체중은 빠지죠. 근데요, 훨씬 건강해지고 장수합니다. 세계 장수촌에 가면은요, 전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먹는 걸 보니까 대단한 걸 먹는 줄 알았어요. 무슨 장수에 무슨 어떤 비법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좋은 약을 먹고 좋은 건강기능식품. 거긴 장수촌은요, 세계적인 장수촌에 가면 다 후진국이에요. 선진국 하나도 없어요. 전기도 없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 곳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어요. 의사 자체가 귀하고. 그 사람들이 뭘 먹느냐 봤더니 자연식물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식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건강하고 전부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그럼 장수는 하지 않냐. 지금 저 100세라 그러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 않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보다는 늘어났죠.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편안하니까 수명은 길어졌는데 우리의 건강 상태는 거꾸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40년대, 50년대보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요 식사를 좀 더 줄이거나 바꾸면 뭘로 바꿔야 되느냐? 동물성 단백질, 동물식에서 식물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식물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전환을 하셔서 채소와 과일과 현미, 잡곡 이런 통곡물 이런 자연식을 하시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수명이 길어질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면 120살 사실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좀 안 아파야 돼. 삶의 질이에요. 오늘 안 아프고 오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아파요. 현대인들은. 현대병, 선진국병. 코로나19 보세요. 코로나19. 제일 사망자가 많고 중증 환자 많고 제일 지금 뭐 감염자가 많은 나라들이 전부 선진국들이에요. 선진국들. 그래요, 안 그래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그래서 이 병을,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의 이 비만도가 높고 식사를 많이 하고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안 움직이고도 먹고 사는 사람들 부자죠. 부자 안 움직이고 우린 다 먹고 살고 있어요. 부자가 많은 나라들, 부자들이 병에 빨리 걸리고 많이 걸리고 중증으로 가더라는 거죠. 코로나19마저도. 이건 전염병인데도, 전염병이 뭡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그 염증을 우리 몸에서 이겨내는 면역세포. 제가 아까 면역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비만도가 높고 이 지방이 많으면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염증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이 지금 뇌의 혈류 순환이 지금 안 좋습니다. 예, 기혈의 순환 제가 보여드렸죠. 그거를 지금 한 끼 드시는데 그것도 좋아요. 좋으신데 걸으셔야 돼요. 예,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 뇌는요, 저 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하고. 발바닥에 자극을 주면은요, 손에다가 몸에다 자극을 주는 것보다 발바닥에 자극을 주면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저 발이 뇌라고 보시면 돼요. 발이 심장이고 뇌예요. 예, 근데 발바닥을 걸으면은 계속 자극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양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면 훨씬 더 자극이 강해지고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말을 안 신고 삽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양말이라는 걸 안 신고 살아요. 예. 겨울에는 지금 밖에 이제 추우니까 맨발로 걷는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맨발로 걸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발이 좀 시려요. 그건 처음에만 그런데 추운 계절 좀 지나면 맨발로 좀 걸어보세요. 걸어보시고 뇌의 전기적 신호, 우리 뇌는 다 전기, 심장도 다 전기, 생체 전기라고 하는 우리 몸에, 우리 몸이, 사람 몸이 전해질로 되어 있는데 이 전기가 있어요. 양전하, 음전하. 양이온, 음이온 그래요. 몸에 병이 들면 이 양이온이 증가합니다. 활성산소라는 게 성질이 양적인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 몸이 다 염증인데 염증이 불화잖아요. 여기 화예요, 화. 여기 수. 동양의학에서, 우리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수화의 관계인데, 우리 몸은 음양의 균형, 밸런스, 음양의 조화로 우리 몸이 건강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병이 들면 요게 많아집니다. 요게 많아져요. 네, 실제로 몸에 열이 많아지고. 자,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려도 열이 나니까 요즘 발열 체크하는 게 염증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다 열이 납니다. 요게 없어요. 여기 어디냐면 땅에 있습니다. 땅 속에 흙에 있습니다. 흙. 그래서 흙을 맨땅으로 밟으시면은 요게 흙 속으로 들어가고 요게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전기적 평형,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균형. 요 전기적 균형 상태에서는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막 생성이 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스스로 면역 물질이 만들어지면 스스로 염증을 이겨내고,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백신 부작용을 이겨내고, 당뇨, 고혈압을 이겨내고, 뇌병변, 심장병변을 이겨내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잡다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드렸는데,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 지표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가 혈압이에요. 혈관 내에 피가 얼마나 잘 흘러가고 있느냐, 잘 순환이 되고 있느냐.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피가 걸쭉해지고 탁해지니까, 지방 때문에. 그러면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혈압부터 재보는 겁니다.
맥을 보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맥을 본 것도 다 이 혈압을 보기 위한 거였어요. 피가 탁한지 걸쭉한지는 혈압에 진맥을 하면 나오거든요. 예. 그러려면 식사를 지금부터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야 된다.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건강 공식. 예, 안녕히 가세요. 자, 발목이 빨리 좀 나으셔야 되는데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 있죠. 저녁 금식 좀 해보세요. 그럼 그 발목이 빨리 나아요. 예, 지금 그래도 염증 상태인데, 염자도 마찬가지예요. 염자도 다 염증이에요. 만성병도 염자도 다 알고 보면 염증이에요. 이제는 요걸 좀 줄이시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걸으셔야 돼요. 얼마나 걸어야 되느냐? 얼마나 걸어야 되느냐? 내가 식사로 섭취한 것만큼 운동으로 연소를 시켜야 돼요. 연소. 그럼 얼마나 연소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식사한 칼로리가 얼마고, 내가 이제 운동하거나 걸을 때 연소되는 칼로리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죠. 밥 한 공기 드시면, 밥만 한 공기 드시면 300kcal 나와요. 300kcal. 이 300kcal를 소모한다, 연소를 시킨다 그랬을 때 운동은요, 2시간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하루에 그냥 맨물에다 밥을 한 공기만 드신다 하더라도 300kcal인데 300kcal 소모하려면 2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1시간만 걸어도 되지만, 그래서 이 정도 걸을 수 있는, 내가 하루 밥 3끼 드신다. 그럼 3공기 드시는 거 아니에요? 6시간을 걸어야 돼요. 6시간. 그렇게 걷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걷죠. 아무도. 그렇게 못 걷죠. 예. 들어가세요. 많이 걸으세요. 많이 걸읍시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사실 요즘 더 좋은 날이에요. 왜? 공기가 맑아져서. 미세먼지가 없잖아요.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좀 걸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모님 지금 뇌 쪽의 기혈이 순환이 제일 지금 잘 좀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심장이, 우리 항상 걸어 다니잖아요. 이제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기는 편리한데, 내려갔던 혈관이 피가 다시 돌아서 정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나갔던 피가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손발이 붓고, 특히 다리 쪽에 붓고, 붓는 증상은 혈압이 있는 분들은 다 부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뇌 쪽에 기혈이 지금 순환이 안 되는데, 우리 몸의 모세혈관의 거의 많은 부분이 뇌에 있습니다. 우리 몸통, 이 체관에 있는 이 혈관보다 뇌에 훨씬 더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오로지 그 혈관만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를. 예. 홍 선생님 금요일 날 뵐게요.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혈관 청소 이제부터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많이 해 오셨어요. 일일 식사를 줄였잖아요. 원래 3끼 드셨나요? 옛날에는 3끼 다 드셨나요? 그렇죠. 그러다가 2끼나 줄이신 거예요. 그죠? 물론 간식은 좀, 과일도 좀 드시고 좀 드셨지만은, 그 간식마저도 식사다. 전체적인 섭취량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섭취량을 우리는 줄여야 된단 말이죠. 소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소식을 하시고 운동량을 늘리시면, 연소되는 양을 늘리시면은 질병은 사라져 버립니다. 예, 왜?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지방이 사라지니까 혈관이 깨끗해져요. 고지혈이 사라집니다. 고지혈이 이게 없어지죠. 그럼 피순환이 잘 되죠. 그래서 사람 몸에 피순환만, 혈액순환만 잘 되면 우리 몸은 어떤 병도 있을 수가 없고, 있던 병도 어떤 병도 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나아질 수가 없고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인을 바꾸지 않고 계속 많이 드시고, 고기 많이 먹어야 돼, 계란은 완전 식품이야, 우유를 많이 먹어야 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또 몸이 아플수록 기운이 없어요, 사람이. 예, 혈관이 막히면은요, 모세혈관이 막히면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일어나죠. 신진대사라는 뭡니까? 이 음식으로 쌓인 이 지방을 연소하는 과정이에요. 연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ATP라고 하는 그 이제 활성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요. 우리는 기운이 없으니까 더 잘 먹어야 돼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 식사량을 늘리려고 생각한단 말이죠. 더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돼. 소고기를 먹어야 돼.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아플수록 식사를 줄여야 돼요. 동물은 아프면 아무것도 안 먹죠. 동물은 아프면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다음 며칠 지나면 저절로 일어나서 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식습관병이다. 그래서 식원병, 요거 명심하시고,
병원에 가시는 것도 좋고 약 드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이제 응급 상황이나 급할 때 일시 잠시 잠깐 이용을 하시고 지금은 만성 단계예요. 만성병이에요. 만성병 상태에서는 병원이 필요 없어요. 약이 필요 없습니다. 약 드시면 안 돼요. 아, 혈압이 높은데 혈압약을 매일 먹어야지. 혈당이 높은데 당뇨약을 매일 먹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해보니까 어땠어요? 몇십 년 병원 다니고 몇십 년 약을 드셔보셔도 약만 늘어나고 약이 늘어난다는 게 뭡니까? 병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병이 늘어났지 낫진 않더라는 거죠. 이걸 바꿔보니까 싹 나와버리더라는 겁니다. 싹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습관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야 돼. 뒤집어 엎으시고 지금 한 끼 드시는 건 좋은데 간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전체를 좀 더 줄입시다. 지금 혈압이 많이 높진 않아요. 120이 좀 넘긴 한데 많이 높진 않으니까 사모님이 그동안에 우리 배 선생님하고 우리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하시면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아주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많고 과식을 하고 동물식을 많이 하시면 우리 몸이 산성화됩니다. 이게 산이에요, 산. 산인데 몸이 산성화되면 이 알칼리가 빠져나가요. 알칼리, 미네랄이라고 하는 알칼리 물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지는 거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오늘 좀 들으시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근본적으로 몸 상태를 한번 바꾸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대로 계속 가면은 생각을 못 바꾸고 습관을 못 바꾸시면은 길이 없어요. 항상 이 소식, 재료도 적게 쓰고, 사는 것도 적게 사야 돼요. 밥할 때도 항상 적게 하시고, 한 끼 식사를 했는데, 이걸 다 드시고, 조금 모자라네 할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좀 모자란 것 같아. 좀 아쉬운 것 같아. 좀 더 먹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고기 드시지 마시고 흰쌀밥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영양소예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영양소인데 그 좋다라고 하는 게 언제 좋으냐, 어떨 때 좋으냐를 따져야 됩니다. 제가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 농경시대, 선조의 시대, 우리 선조들 시대는요 항상 영양이 부족했습니다. 뭐가 부족했느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걸 3대 영양소라고 했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기다 적을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단백질이 뭡니까? 우리는 단백질 그러면 고기라 그래요. 지방도 뭐 고기, 식물에 별로 없죠, 적죠. 그래서 이건 그냥 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수화물은 뭡니까? 탄수화물이 밥이에요. 탄수화물. 이 밥과 그래서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는 것이, 고깃국을 먹는 것이 우리 선조의 수건이었습니다. 대대손손 흰쌀밥을 실컷 먹어보고 고깃국을 실컷 먹고 고기를 좀 실컷 먹어보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 항상 영양이 부족했으니까. 이게 부족했다고요. 그러면 어떨 때? 부족할 때에 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부족할 때에. 부족한 사람들. 예를 들면 저 아프리카나 저 북한이나 이렇게 항상 영양이 부족하고 식량이 지금 부족한 사람들, 영양실조가 있거나 허약에 걸려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주 명약입니다. 명약. 약이에요, 약.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배운 교육이,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들, 우리를 가르쳤던 우리의 부모들, 이분들은 전부 배고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많이 먹어라. 이거를 3대 영양소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큰 영양소. 이것만 있으면 된다. 왜? 이게 부족했으니까. 지금은요, 이게 넘쳐나요. 우리 몸속 이거 넘쳐납니다. 이게 넘쳐나요. 이게 당질이 넘쳐나서 당뇨병이 걸리고요. 지방이 넘쳐나가지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 고지혈이 지방이잖아요. 이 고기 육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육식, 동물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을 때, 우리 몸에 지금 많을 때는 이것이 백미밥과 고기를 계속 드시면 이게 독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자연의 이치가 있어요. 과잉되면은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은요, 이게 우리 몸에서 영양의 작용,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독성작용, 해독작용, 그러니까 유해한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질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고기, 계란, 우유, 생선, 흰쌀, 백미밥과 흰밀가루, 가루 음식은 가급적 적게 드셔야 돼요. 왜 이게 적게 드셔야 되냐면 너무 좋아서 지나치게 좋더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좋은 거는 나쁜 거예요. 예, 너무 칼로리가 높고, 예, 영양 단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거는, 그래서 높다 그래서 이게 높을 고자를 쓰지 않습니까? 고지혈이에요, 고지혈. 영양 성분이 높아요. 우리가 이 높은 것은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는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잉 됐어. 이 무슨 병입니까? 다 과잉이에요. 선진국, 현대병, 풍요병, 부자병, 시곤병, 과잉이 돼 생긴. 여기 부족한 병은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있다면 뭐가 부족하냐? 면역세포가 부족해요. 이게 과잉되면, 식사가 과잉되면은요, 과식을 하게 되면은요, 소식과 과식의 차이는 뭐냐면 면역 상태가 바뀌어요. 과식한 면역력이 떨어져요. 왜? 식사로 인해서 생긴 그 독소를 얘가 해독하느라고 이게 다 소진돼 버려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줄 여력이 없어져요. 내가 과식으로 독소를 잔뜩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해독하느라고 면역력이 소진돼요. 소식을 하면요, 독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면역력이 왕성해요. 그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가서 다 잡아먹어요. 어떤 변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그게 맞게 변합니다. 능동적으로 알아서 변해요. 사람이 만든 백신은 능동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끝이에요. 요즘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다 그러는데 기존 백신이 거의 무력하다. 거의. 그래서 또 새로운 백신을 또 맞아야 돼. 이제 새로운 백신이 또 몇 달 뒤엔 또 나올 거예요.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세계적인 아주 정말 대단한 회사들이죠. 몇십 년 걸리는 백신을 한 몇 달 만에 만들어 버려요. 이게 또 나오는데 그걸 맞아보세요. 이게 해방되나? 이미 앞에서 다 경험했어요. 수없이 경험했고, 이번에 코로나에도 백신 3번을 맞았어요. 부스터샷이라고 3차를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되고, 이번에 생긴 변이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새로운 백신이 나오면 또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와요. 그럼 역시 또 같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약을 쓰는 거는 그게 다 대증요법인데요. 백신 맞는 거 전부 대증요법입니다. 대증요법은 일시적인 거고 그때뿐이에요. 일시적인 거. 효과 없진 않아요. 있는데 일시적인 거다.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매일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합니다.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으나 그게 약을 쓰는 거고, 매일매일 그시그시 증상에 대처하는 치료법.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더라. 장기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근원을 없애야 된다. 근원. 이 뿌리 근자잖아요. 근본 원인을 없애야 된다. 그게 완치입니다. 완치. 완치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당뇨병, 고혈압이 완치가 되느냐? 완치가 됩니다. 고지혈증이 완치가 되느냐? 완치가 됩니다. 위장병. 평생 내가 위장병으로 평생 병원에 다니는데 약을 30년을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습니다. 저한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혈압약, 당뇨약을 1, 20년은 기본이고요. 3, 40년, 50년 드신 분도 계세요. 50년. 약을 50년 드셨어요. 평생을 먹었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나아요. 더 심해지고 더 나빠집니다. 약이 점점 늘어나요. 약이 한 줌이에요. 이제는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그 약이 작용을 못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치료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근본적으로. 근원을 치료를 해야 된다. 그 근원이 뭐냐? 요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자, 그래서 사모님 식사를 항상 적당하게 조금만 하셔가지고, 항상 일반 용어로 냠냠하게, 좀 부족하다 할 정도로, 야 이거 먹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아쉬워. 그럴 때 숟가락을 넣으시면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자.